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동요, 낮에 나온 반달, 그리고 고향의 봄, 오빠 생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1924년 7월 7일자 동아일보 악단 배우에서 음악회를 주관하는 여러분에게라는 홍남파의 논평이 게재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색동적으로 입은 소녀의 창가 유희라고 할까, 혹은 음악회를 제쳐놓고 음표의 음자도 잘 모르면서 무의식 중에 카페에서 유행하고 있는 속가루를 노래하는 짓이 무슨 추태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약회를 조직해서 젊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홍남파는 이 무렵부터 어린이가 부를 노래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동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928년 6월 동아일보 지상을 빌려 동요를 위한 시를 모집하고 동시에 아동문학가의 작품을 모아 곡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도에 응해 각계 사람들이 수많은 시를 보내왔는데 어린이에서도 많은 동시를 골라 작곡을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중 씨의 곡을 붙인 것에 뛰어난 작품이 많으며 낮에 나온 반달, 퐁당퐁당, 달마중, 휘파람 등 오늘날에도 널리 이렇게 애창되고 있는 것이죠. 낮에 나온 반달은 제가 초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고 지금도 종종 부릅니다만은,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줬으면,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신다 버린 친짝인가요? 우리 아기 아장아장 걸음 배울 때 한발 한 짝발에 딸깍딸깍 씻겨줬으면, 이 낮에 나온 반달이죠. 봉당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무라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달마중도 있고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마중 가자, 앵도 따다 실에 꼬역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1929년 홍남파는 이들 동요를 조선동요 백곡이라는 제목을 붙여 등사판 인쇄로 출판을 했습니다. 등사판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출판. 그리고 1931년에는 상권을, 1933년에는 하권을 각기 인쇄하여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서문에서 내가 처음 만든 백곡의 동요를 어린이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쓰고 있다. 홍남파의 작곡에 이 곡들 중에 특히 뛰어난 곡은 윤구경 씨의 반달과 함께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불려지고 있는 고향의 봄이다. 고향의 봄은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동요지만은 어른들도 자주 부르고, 저도 이제 호스피스 병성에서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벌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1930년 3월 13일자 동아일보 아동란에 한우연이라는 작사자 이름으로 고향의 봄 노랫말이 실려 있습니다. 1절은 같은데 2절이 꽃동리 새동리 나의 옛고향, 꽃피는 동산에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봄은 1926년 어린이지에 게재된 동시였습니다. 작자는 이원수이며 1925년 마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때에 15살이었는데 그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15살에 이원수 씨가 고향의 봄을 지었다고. 굉장히 시적 능력이 뛰어나던 그런 분이죠. 이원수의 시를 본 홍남파는 하룻밤 사이에 곡을 완성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노래는 조선의 향수 동심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동시 고향의 봄을 쓴 작가 이원수는 1911년 경상남도 양산군에 태어나 마산 사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기쁨사 동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동시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50년에 걸쳐 아동문학에만 전념하고 한국 아동문학의 기틀을 다져놓았습니다. 자라는 새싹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그의 생애는 어린이의 천진함과 같이 시드는 일이 없는 동심을 지닌 채 자유형 동시의 확립과 장편 동화의 및 아동소설의 산문, 문학,
정착화, 아동문학 비평등 업적을 크게 남겼습니다. 초기의 작품은 감상적이면서도 현실 직시의 경향을 보이고 언제나 학대받는 가난한 약자 편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끈덕진 저력과 노력으로 현실의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에 도달한 것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년 잡지의 편집에도 참여한 이원수는 소주를 좋아했고 고급 술집을 싫어했고 종로 2가 뒷골목 주막집을 즐겨 나들었다고 합니다. 술기가 돌면 이때에 넘치는 이야기 유머를 곁들여 튀어나왔고 제담의 노래에 이어져 주흥을 한층 북돋았다고 합니다. 또 체면이나 예절 따위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젊은이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고 술집 아가씨들도 정성껏 대했기 때문에 이에 타산이 너무 모두들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원수는 1981년 1월 24일 69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그의 오랜 질긴 그 문화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1984년 11월 3일 마산의 산호공원에 시민들이 모금으로 이원수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옛날 그가 살던 거닐었던 꽃피는 산골이나 골짜기는 지금은 공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깃들깃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이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고향에 보면 공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게재된 최순애의 동시에 박태준이 곡을 붙여 오빠 생각입니다. 동요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슬픈 이 노래는 35년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조선 농촌의 모습을 은연중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빠는 과연 무엇 때문에 서울로 갔을까? 일제에게 논밭을 빼앗긴 농촌의 젊은이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직업을 구하려 갔을까? 아니면 단지 돈벌이를 위해 떠났을까? 공부를 하러 상경하였는지도 모르고 또한 독립투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집을 나갔는지도 모른다. 돌아올 기약이 없는 오빠의 말을 믿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어린 여동생이지만 어느새 무정한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오빠 생각은 1920년의 비참한 조선 농촌을 상징하는 노래이며 또한 작자 자신의 체험이기도 했다. 최순애가 오빠 생각을 쓴 것은 1925년이었다. 13세 아직 어린 소녀 작가였다. 그리고 얼마 후 고향의 봄을 쓴 이원수 어린이를 통하여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어린이집에 채택된 작가에게 각지의 많은 선진 동시가 작가들로부터 편지가 날아들곤 했다. 오빠 생각은 최순애도 역시 그리하여 윤석중, 서덕출, 윤복진, 신고송, 이정구 등으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았다. 그 중에 마산의 이원수의 이름이 있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순애와 최순애 씨의 서신 교환을 차츰 열기가 띄게 되어 드디어 결혼을 기약하기까지 이르렀다. 1935년 첫 대면이 있던 이원수가 문학서클의 독서회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당했다. 그가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의 애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듬해 1936년 석방됨 동시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잡지 어린이가 젊은 동시작가 동지 한 쌍을 만들어낸 셈이다. 어린이집을 통해 고향에 본 오빠 생각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시 동화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 우수한 작품에 곡이 붙여지고 널리 불러지게 되었다. 윤석중도 소학생 때 많은 동시를 발표해 장래를 촉망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이런 이 노래들 오빠 생각이라든지 고향의 봄이라든지 또 낮에 나온 반달이라든지 하는 이 곡들은 그때 1920년부터 30년대에 만들어진 그리고 이 동시를 썼던 분들이 당시의 나이가 13살 또 15살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시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었는가를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있죠.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이
뒤 배우를 알고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참 이런 노래들은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동요를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이 감동을 받고 정말 저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요를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